시상이 있어요. 한 카톤에 대한 45만 원짜리에 대한 칼라피도 나가고, 그다음에 좀 여기 캠프에서 캠프장님이 뭐 어떤 다른 그게 있을 때 시책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드리니까 이왕 하시는 거 2박 3일은 저희 워밍업 하는 거예요. 몸을 비워서 이제 막 어떤 그 체지방이나 디톡 같은 거 2박 3일만 해도 우리가 2, 3kg가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이렇게 굶고 무작정 그 다이어트를 할 경우 수분만 빠지고 사람이 쭈글쭈글 늙어버리거든요. 말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아까도 저 보셨지만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열흘 하고 두 번째 하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그 정도로 더 젊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새 10일 디톡 했을 때 이거는 캠장님이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정 사장님 10일 디톡 수상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 10일 디톡 성공하신 분도 있나요? 취약한 분도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지호정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지호정 사장님이 지난주에 이제 캠프에 들어오셔서 10일 디톡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9일차예요. 근데 몸무게는 5.7kg, 지방은 5.9kg가 빠졌습니다. 가볍게 체험용 한 카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5만 원짜리가 10일 도전하셔서 5kg 몸무게든 체지방이든 빠지면 45만 원을 또 안고 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kg만 빠지면 주는 거예요? 네? 5kg만 빠지면 주는 거예요? 네네. 5kg에서 안 되는 거죠? 5kg에서 100g이라도 안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심사는 제가 정확히 봅니다. 빠지를 하면 그 이상 빠지죠. 자,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캠프는 무조건 2번 들어오셔야 돼요. 10일 또 가시는 분은 캠프에 2번 들어오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딱 10일 동안에 금요일 날 들어서 인바디 측정을 해요. 그럼 정확하잖아,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일주 뒤에 토요일 날 다시 캠프에 들어오셔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9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날 식상을 했기 때문에 원래 10일 디톡은 1회까지 이어지니까 자동으로 캠프 들어오면 10일까지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돼서 9일까지 평가는 9일까지요. 9일까지 평가를 해서 몸무게나 체지방이 5kg 이상 감량이 됐을 때 45만 원짜리 공복의 힘 체험용 한 카톤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거는 캡틴이 별도로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 몸무게나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는 몸무게는 삭제를 할 것 같아. 몸무게는 변화가 좀 많아, 그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엄밀하게 다 체지방을 재니까 체지방으로만 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회원 등록이 돼야 됩니다. VIP 회원이 돼야지만이 도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VIP 되고 난 뒤에 2주 이내에 10일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소급해서 10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다 적용을 해드렸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호정 사장님이 지난주에 그래서 도전해갖고 오늘 시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급 적용할 게 없으니까 VIP 등록하고 2주 이내에 10일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나면은 나 이제 10일 도전할래. 그때는 알아서 혼자 하시면 돼요. 상은 따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나는 그때 몰랐어 이러지 마시고 VIP 등록하고 2주 이내에 10일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주 수석님이 사회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강사 소개를 안 해고 갔어. 그래서 다음 강의는 없습니다. 강사 소개를 안 해주셔갖고 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셀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이름이 뭐죠? 대장 코리아. 주식회사 대자연 코리아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거는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만나고 회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게 2021년 그죠? 9월부터 이 판매 조직이 그때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매출은 10배 이상 충분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헤매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마케팅을 다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 캠프는 다이어트보다도 뭐를 먼저 하는 데라고 얘기했죠? 혈관 청소입니다. 그죠? 혈관 청소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미영 사장님은 10일 디톡은 하고 계시냐? 네? 10일 디톡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때 2박 3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아, 이 시간이 오늘부터 해야 근데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저는 이제 10일 뒤쪽 들어가려고. 아, 아, 예. 선생님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본격적으로 좀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10일 디톡이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자연 코리아는 2021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기업사냥꾼한테 걸려서 한 8년 동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7년도에 회장님이 일단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116kg라는 어마어마한 거구가 된 상태에서 칼로핏을 다시 만들고 그 칼로핏으로 인해서 체중이 지금 현재 72kg까지 줄었어요. 116kg에서 목표는 66kg가 되는 게 목표는 하는데 그거보다 회장님은 자기 몸무게를 줄이는 목표보다 더 성공하시고 계신 게 사업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이 칼로핏으로 나오고 있죠. 이 칼로핏이 저희만 그 칼로핏을 취급하고 있고 다른 데서 ODM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 ODM이 많이 형성되게 된 동기는 칼로핏이 문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칼로핏은 본사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판매 조직도 저희는 칼로핏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칼로핏하고 블랙파낙스 이 혈관 청소에 관련된 제품만 캠프에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칼로핏에만 판매 조직에만 컨슈머 리워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칼로핏은 뭐 주 원료 부분에 보면은 한 13가지 그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누구나 다 비타민이든 뭐 미네랄이든 섭취를 하면 좋아요. 근데 칼로핏은 유일하게 효과가 빠르죠. 그죠? 혈관 청소하고 호전 반응 오고 이런 효과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도 비타민 미네랄 많아. 흡수 잘 되게. 네? 흡수 잘 돼. 흡수가 잘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조공법. 제조공법. 예, 압축식으로 해갖고 끓이는 게 아니라 압축 추출을 해갖고 원료가 파괴되지 않고 잘 된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원료. 원료? 원료는 다른 데도 많이 써요. 똑같이. 배합률. 예, 배합률도 좋아요. 삼체. 삼체, 발효 삼체. 예, 발효 삼체의 효과는 우리가 식이유황 성분이 많아갖고 뼈에 많은 효과도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품 원료에 대해서도 많은 게 있지만은 우리가 칼로핏은 특허도 다 받았어요. 그죠? 발효 삼체하고 흰 민들레에 대한 물성 특허도 받았지만은 그거는 다른 데도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예, 저희 회사하고 같이 쓰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 농촌진흥청 특허를 받아서 그쪽에 같이 쓰는 데 있는데 칼로핏이란 이 완제품을 가지고 특허 받은 거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핏은 섞는 방법이 있죠. 지금 뭐 흰민들레라든가 발효 삼체 이 성분을 가지고 저희하고 비슷한 배합으로 섞었다. 그렇게 조성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회사가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하고 경쟁회사가 되는 데가. 근데 그쪽 회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의를 하고 자기네들 뭔가 그 대책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당하게 그렇게 가도 됩니다. 언제 특허가 나왔냐면 9월 23일 날 여기 나왔죠. 금년도 9월 23일 날 전체 특허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한 그 분야별로 발효 삼체 특허다 그렇다면 발효 삼체 섞는 거에 대해서만 틀리게 해준대. 비율을 틀리면 돼. 근데 얘 자체는 전체 섞는 거, 비만 예방 대사성 질환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제품 섞었다. 13가지 제품을 거의 비슷하게 배합률만 좀 틀리게 했다. 그래도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결론을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흡수가 잘 되고, 그죠? 그다음 원료가 좋고, 배합 방법, 그다음에 그 제조 방법에서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컸던 게 뭐냐면은 저희 카르핏 제품이 블랙파라스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 효과가 되게 빨리 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미네랄인데 그거를 아주 작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중에 나오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 한 사람의 크기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적게 쪼갰냐? 50억 분의 1로 쪼갰습니다. 우리 그 사람 크기만한 걸 50억 분의 1로 쪼갰다면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그렇게 작은 입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작은 입자로 된 부분이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나노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나노 성분은 머리카락 1mm를 100만 분의 1로 쪼갠 게 나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 많이 했던 거, 뭐를 쪼개갖고 유행 많이 했죠?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어졌잖아. 네. 은나노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네. 은나노 촉매, 탄소 촉매, 그죠? 네. 은을 100만 분의 1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게 물에 타들어갖고 있는데 물하고 똑같은데 무게가 엄청 무거워. 저는 그것도 실험을 해봤어. 그게 뭐에 좋냐면은 이 포름알데히드인가 이런 그 공기 중에 안 좋은 성분을 잡는 효과가 커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은도 금속 성분이죠. 그죠? 나노 입자로, 금속을 나노 입자로 쪼개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박혀 있는지 몰라, 사람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호흡 속에 중금속이 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노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독성 물질을 나노로 다 쪼개놨어. 그럼 몸에 어디 가서 박혀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피부를 통해서도 다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는 뭐를 나노 입자로 쪼개놨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거. 그죠? 물, 첫 번째. 물을 여기 보면 장현실 상까지 받은 거를, 그게 물을 나노 입자로 쪼개놓고 그 나노보다 5,000분의 1 더 작게, 그래서 50억 분의 1로 쪼갠 거를 가지고 저희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의 특허고, 그거로 인해서 장현실 국제과학문화상까지 받은 겁니다. 대상을.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칼로핏이라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칼로핏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을 완전히 바뀌게 만든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캡틴. 네. 사채업자에서 변호사가 됐다. 사법고시도 합격했어요. 언제? 꿈속에서. 네. 그래서 진짜 변호사 같죠, 그죠? 네. 젊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몇 킬로예요? 몸무게가? 그죠? 23.6kg를 감량을 해서 95.8에서 실제로 100kg 넘었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72kg까지 이렇게 빼서 지금 현재는 78kg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네. 이렇게 사람이, 저희도 이제 느낀 게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 피부가 맑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화장을 써도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고, 이거 더 하죠, 그죠? 네. 그래도 이런 사진까지 또 찾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땐 사진인데 친구하고 뭐 베트남 놀러 갔을 때인데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 그죠? 자, 요거는 저희 회사가 이창현 회장님이 장영실, 이건 소비자 대상 받은 거구나. 2022년도 금년도에 소비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
저희 장영실 대상을 받았고 이 장영실 그 국제과학문화 대상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뭐를 해주냐면은 얘네 쪽에서 홍보를 거의 많이 해줍니다. 기업 홍보를. 상을 받은 걸 떠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네. 네, 회장님. 네. 나이는 연세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죠? 이때 보면은 저의 뭐 아버지 꼴 되잖아, 그죠? 네. 저는 다 여기 볼 때마다 김일성이 생각나, 그죠? 생각들죠? 누구 닮았어요? 했을 때 김일성이 닮았다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수염을 이제 깎으셨는데 수염도 꽤 오래 기르셨고 지금은 더 멋진 몸매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72kg, 116에서 72kg까지 빠졌으면 몇 킬로예요? 그죠? 40kg, 42kg가 빠진 거죠. 예, 44kg.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몇 킬로 빠졌다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 빼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서 저희는 또 잘해. 캠프 들어오면 보통 2, 3kg는 체지방이 그냥 되려고. 그게 저희가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칼로피스의 효과랍니다. 그 칼로피스 효과가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죠. 나노 입자보다 5,000분의 1로 더 주겠지. 50분의 1로 쪼갰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살 빼고 다이어트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굶는다. 굶는다, 또 운동한다. 운동한다, 조금 먹는다. 적게 먹는다. 야, 이 얘기 갖다 기계 안 하겠습니다. 적게 먹는다. 실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려워요. 내도 먹어봤지만 숟가락 한번 들으면은 끝장을 봐야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잘 먹다가 배불렀는데 꼭 2숟가락 남기는 사람. 근데 적게 먹는 게 가능해, 그 사람. 밥을 아무리 적게 떠도 2숟가락은 남기는 사람이. 나쁜 습관이야. 습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탄수화물 남기잖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그죠? 우리 아깝다 그래서 무조건 다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거 또 더 한 거 뭐가 있어요?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기 싫으니까 입에 집어넣어. 그런 분 계시죠? 좋은 습관이야. 그 밥상 차려놓고 정리해 보려다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어. 퍼먹어. 예. 근데 음식 쓰레기 처리하려니 또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상하고 그러면 집안에다 냄새 나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게 많아, 그죠? 그럼 아까워서도 아니야.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음식 쓰레기 버리기 싫어서 입에 넣는 사람도 있어. 내 몸이 쓰레기통이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럼 내 몸이 쓰레기가 돼, 그죠? 네. 자, 적게 먹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뭐 전문 용어 얘기하면은 세라토닌이나 우리가 멜라토닌 같은 목에서 그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게 먹는 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굶는다, 단식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독해서 이건 잘해. 근데 굶는다? 실제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죠? 그러고 나면 얼마를 산다래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열흘 정도 사는데 사도세자는 8일 만에 들어가셨잖아요. 실제 우리 역사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차이가 여러분은 반대로 봐야 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래 나 독하게 디톡을 하자. 아무것도 안 먹고 3일을 버텼어. 가능하죠? 그죠? 집에서 할 수 있잖아. 칼로리도 안 먹고 3일을 버텼어.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내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10분의 3이 난 죽은 거야. 그 사이에. 그죠? 모든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고 내 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식하는 거는 좋지 않다. 대신 하루 단식은 괜찮아요. 하루 정도 18시간 내서 2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 건강에 좋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이상 단식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밥을 먹으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3일 단식하고 많이 먹어봐요. 그럼 어디 가 있어요? 병원 가 있지. 그죠? 우리 위경련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 위가 활동을 전혀 안 했잖아요.
위에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영양소를 거의 대부분 위에서 공급을 해줘요. 예? 위에서는 보관하고 소장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소장도 다 비어 있었잖아. 아무것도 영양 공급이 안 됐잖아. 그런 상태에서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위경련이 일어나고 소장에서 난리치고 결국 병원 가서 위청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굶는 거는 하루는 무조건 굶으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를 너무 24시간 넘게 굶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서는 내 몸만 망가지는 역할이 된다.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 가능해요. 여기 또 운동 열심히 해서 유지하시는 분들 계셔. 근데 운동을 해갖고 유지한 몸매는 운동을 안 하면은 도로 미스가 아니라 도로 원상태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도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산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 그럼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죠? 네. 공기 없는 데 가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1분 30초. 가능할까요? 네. 자, 공기 하나도 없는데 산소가 없는 데 가서는 채 5분도 못 삽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산소가 굉장히 필요해. 그런데 이 산소가 과대하게 들어갔을 때 산소는 뭔 역할을 합니까? 우리 쇠붙이를 다 녹슬게 해죠. 녹슨다는 거는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장기들이 산화가 돼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염증들이 생기고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운동선수 출신, 전문적으로 운동했던 그 출신들은 일반인보다 약 13년 정도가 수명이 짧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만큼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엄청 불안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은 얘기했던 게 소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금식하는 거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고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거는 또 운동을 안 하면은 도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분명히 공복은 유지해 가야 돼. 공복은 꼭 필요합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서 우리 그 음식물이 오늘 딱 입으로 들어갔어. 그럼 식도를 통해서 위로 제일 먼저 내려갑니다.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물러요. 근데 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많이 씹어 먹으라는 이유가 그러면 위가 운동을 덜 하잖아. 위 역할이. 그런데 그냥 통으로 생기잖아. 그럼 위는 계속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위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독한 음식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 통으로 그냥 삼켜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경련이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위에서는 음식을 잘게 쪼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위에 거 해서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에서의 시간인데 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여기서 지방이 가다한 거 우리 그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이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약 5시간까지도 위에서 머물러요. 그거를 다 분해해갖고 소장으로 내려보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장에 내려가갖고는 약 5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장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소장에서 음식물들을 분해를 해서 우리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을 해주고 혈관을 통해서 그 혈관으로도 다 보내주는데 소장에서 소화된 게 간에 가갖고 간에서 혈관으로 그렇게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영양소의 약 80%는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80% 소장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 백혈구, 적혈구들이야. 얘네들은 언제 그 음식을 섭취했냐면 그 소장에서 바로 영양소를 섭취를 해요. 소장만 그 차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적혈구가 염증 같은 거, 그다음에 암세포 이런 거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에서 바로 적혈구들은 영양소 공급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적혈구가 운동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장을 비워야지. 그죠? 우리 몸속에 내 몸속에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언제부터나
소장이 비어 있을 때부터 그게 공복이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여기 있죠. 5시간 해서 8시간. 최소한 식사를 하고 8시간은 지나야지만이 소장이 비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소 공급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몸 스스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내 몸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을 비우는 시간 8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8시간 비우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침 먹고 4시간 만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또 4, 5시간 만에 저녁을 먹고 밤에는 좀 그냥 넘어가. 그죠? 근데 또 맛있게 먹고. 간식도 드시죠? 12시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12시에 먹으면 참 맛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내 몸을 고치는 시간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몸에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시간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그럼 비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을 때 갖다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소장이 비고 나면 우리 몸속에 지방 덩어리 많죠? 예? 다 지방은 언제 생기느냐? 탄수화물이든 뭐든 영양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간에서 운동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에너지를 갖다 쓰게 해요. 근데 운동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쉰다. 그럼 간에서 다 그걸 지방으로 갖다 쌓아놔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이 머리에서 보내는 거하고 틀려요. 간에서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데 이 신체에 움직이는 지시하는 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 내 몸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양소를 많이 갖다 쌓아놔야 돼. 내가 언제 굶을지 모르잖아. 근데 얘는 머리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들어오면 자꾸 정립을 하려래. 갖다 에너지를 쓰고 내보내기도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처음 내보내긴 했는데 내보내는 건 어떤 건 내보내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일정량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내보내잖아. 그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데 근데 우리 신체는 참 애매모호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 몸에 딱 적당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쌓이질 않고 그건 그대로 내보내요. 근데 지방은 아무리 쌓여있어도 계속 갖다 쌓아.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갖다 써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공복의 시간을 그 소장이 비어있는 그 시간부터는 뭐를 하냐? 있던 지방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칼로핏이 들어가서 그 공복 사이에 그때는 제일 먼저 어디 있는 지방을 갖다 쓴다고요? 혈관에 있는 지방을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 청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장이 8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여러분도 다 24시간 지났잖아.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 8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장에서 공복이 형성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 것부터 제일 먼저 칼로핏이 들어가면 칼로핏이 비타민 미네랄 덩어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입자가 작다랬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혈관에 있는 지방을 쓰기 시작한다. 녹이기 시작해. 그거 먼저 갖다 쓰니까 우리가 2박 3일 만에 7kg, 2kg에서 3kg의 지방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지방을 뺏다 보니까 혈관에 청소가 되잖아. 우리 하수구 청소할 때 막히면 뭘로 뚫어요? 뚫어퐁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뚫잖아. 그거는 그 부분만 뚫리는 거잖아. 그래도 나중에 보면 찌꺼기들이 청소해보면 많죠? 찌꺼기들이 다 관에 붙어 있잖아. 그게 아주 적은 거다. 그렇다면 다 막히겠죠.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세혈관 길이가 결국은 우리 혈관의 길이라 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구 2바퀴 반에서 4바퀴를 돌 정도의 그 길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뭐냐?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모세혈관이야. 이 모세혈관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적혈구가 다닐 수 있는 크기예요. 적혈구만 다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 우리가 지방을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모세혈관들을 자꾸 막아놔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혈관을 뚫어내는 방법이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 치악산 정상까지 물을 운반하려래. 물을 1톤을 운반을 하려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그래서 처음차를 싣고 가야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 차가 들어간 데까지. 그래서 구룡사까지 갔어. 그러니까 1톤을 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경운기를 가든 뭐든 하든 뭐 사다리 농차까지도 가겠지.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마지막 장소는 뭐예요? 사람이 날라야 되잖아. 우리 칼로핏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칼로핏이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라는 그 적은 데까지 다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혈관이 뚫리다 보니까 우리 호전 반응이 엄청 크게 와요. 모세혈관이 어디에 맞냐? 우리 뇌신경에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와서 내가 10일 뒤통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 4일, 5일 정도 돼가냐면은 구토 현상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반응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4, 5일 만에 구토 증상이 막 생겨. 그럼 왜 그럴까요? 먹은 게 다 토해져. 그런 분들 주변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칼로핀 먹고 나서 이거 도저히 난 못 먹겠어 싫어. 그 정도로 자꾸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을 자세히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 과거에 뇌경변이나 뇌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 뇌신경이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서, 우리는 단순해서 뭐냐? 지금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뇌신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잊혀져 가잖아. 그게 뭐예요? 기억 상실도 그렇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게 뇌혈관이 하나씩 막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한 반 정도는 막혀가지 않을까. 모세혈관 부분에서 큰 혈관은 다 뚫려 있지만은 작은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 그죠? 피로 증상이 많이 느낀다, 만성 피로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우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뚫려지다 보면은 뇌에 어떤 현상이 충격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제 축구하는 것도 봤죠? 축구하다 보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 걔네들은 머리를 어떻게 써요?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도구로 쓰잖아. 그죠? 그 도구로 쓰다가 자기네끼리 부딪혀. 그러니까 쓰러지잖아. 그죠? 가끔 있죠? 축구 선수가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헤딩해서 머리끼리 부딪혔다가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뇌진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뇌에 강한 충격이 왔기 때문에 되는 거죠. 뇌진탕의 대부분은 어떤 현상이 나오죠? 나중에 깼을 때 구토를 대부분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차 타고 이동했는데 핸드폰 보고 뭐 만지고 그러잖아요. 글씨를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막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배멀미 한다는 거 맞죠? 그죠? 많이 울렁거리고 그러는 거. 뇌가 흔들리고 나면은, 그래서 왜 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올라오는 게 머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구토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칼로핏을 드시고 구토 현상이 생기는 건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거 먹기 싫어해갖고 내버려 줄 게 아니라 그릇으로 더 드셔라. 호전 반응이니까 그 호전 반응은 진짜 머리를 맑게 해주고 내가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그죠? 살면서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섭다래요? 혈관 질병, 심혈관 질환. 그죠? 이거는 다른 데는 고치기는 뭐 칼로 쬐고 뭐 쬐갖고 맞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심장마비 깔끔하잖아. 그죠? 아주 한 방에 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뇌경색이 생겨서, 그죠? 아니면은 갑자기 마비가 돼 한쪽이, 그러면 누워있기만 해도 생각은 다 들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또 풍 맞은 경우, 풍이나, 그죠? 그 다음에 뇌경색이나 뭐 이런 쪽이 다 보면은 결국은 뭐 때문에, 혈관 때문에 나오는 병이잖아. 혈관만 제대로 관리했다면은 사고 나서 가는 거 가끔에다 쳐요. 그죠? 제일 힘든 게 치매 걸려가.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다 고생시켜놓고 자식들한테 보람도 하나도 없어. 기껏 간호해줬는데 너 누구니 이래 묻자. 그 얼마나 억울해. 나 직장도 못 다니고 다 해서 효도한다. 옛날에 많이 그랬죠. 여러분 세대가 다 그랬잖아. 그때는 가갖고 병원에 요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웬만하면 내가 시간 쪼개서 엄마 간병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너 누구니 이래거나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죠? 그거는 가족 간에도 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픔을 주는 그런 질병이라는.
그런 거에 안 걸리려면은 그래서 우리 뇌혈관 특히 저 혈관 청소를 잘해야 된다. 언제 넘어갔냐 얘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장보다 높은 애가 대장이잖아. 그죠? 육군에서 소장은 별이 몇 개예요? 육군에서 소장 별이 몇 개죠? 하나. 두 개. 그건 준장. 두 개. 그래요? 두 개가 소장. 대장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대장이 제일 높은 애야. 근데 대장은 영양소 공급은 한 20%뿐이 못해요. 그럼 거기는 뭐냐? 청소해는 주는데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들 다 모아갖고 다 보낼 거 보내고 분리해주고 그런 데가 대장입니다. 근데 대장에서는 약 20시간 정도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게 20시간 정도를 가지고 있고 영양분은 20% 정도 흡수를 하는데 대장에는 뭐가 있냐면 숙변이 된 게 있어요. 그죠? 대장 12장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도 장 길이가 대장이 제일 길어요. 예. 길이도. 근데 그 긴 대장에서 우리가 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 육모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우리 대장에도 흡수해주고 청소해주는 수세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소 내장탕 먹다 보면 저 수세미 같은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사람한테도 있어요. 거기에 박혀 있는 그 독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칼로피스를 드시면서 며칠은 디톡을 해라 해요? 열흘. 네. 열흘 시간까지 하면서 왜 강요를 할까? 10일 디톡은 꼭 했으면 좋겠다. 내 몸을 위해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통 빠른 사람은 8일, 늦은 사람 정도는 15일 정도 칼로피스를 드시면서 15일 정도 가면은 숙변이 제거가 돼요. 그 숙변 제거하는 시간을 평균 잡아서 열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디톡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10일 디톡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10일 디톡한다? 물론 우리 장 속에 있는 숙변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명수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저 칼로필 말고도 숙변 제거하는 거 많죠? 약도 많아요. 2, 3일 만에 다 제거될 수가 있어요. 하루만 해도 숙변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숙변을 그냥 강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내 몸이 알아서 다 정리해 순서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이 안방 청소했는데 물 다 버놓고 청소 한 번에 다 해봐. 얼마나 힘들어. 조금씩 단계별로 그것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10일 디톡을 하라는 이유가 칼로핏을 드시면은 우리 몸속의 영양소는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을 했나? 내 몸에 있는 걸로 공급을 합니다. 밖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칼로핏이 영양소 덩어리다. 비타민, 미네랄은 많아요. 근데 그거 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다른 영양소는 우리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지방을 갖다 써야지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칼로핏이 좋은 이유가 내가 신호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칼로핏이랍니다. 그래서 대장이 우리가 자꾸 얘기가 반대로 갔는데 대장을 비우는 시기가 그러니까 숙변 제거하는 시기가 10일 정도 평균 10일 정도 가니까 그거를 다 제거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체질 개선이 됩니다. 하루에 밀크커피를 12잔, 13잔까지 드시던 분들이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그게 안 땡겨. 이 달달하게 안 땡겨.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빵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면, 빵 이런 쪽 탄수화물 쪽만 되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빵을 끊게 된다는 얘기. 그게 희한하게 내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10일 디톡이 되고 나면 체질 개선이 돼서 그게 안 먹혀져. 그 역할을 우리 10일 디톡이라는 그 효과를 본다는 게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10일 디톡 기간 동안에 대장이 비워주고 숙변이 제거돼서 체질 개선이 되고 나면은 내 몸에 이로운 거는 땡기고 해로운 거는 배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자, 그리고 공복 10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간장에서 당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혈관 속에서도 당 성분이 많이 있으면 뭐가 돼요? 당뇨병이 되잖아요. 혈관에 당이 많으면 당뇨가 생기는 당뇨병이잖아요. 그죠? 그 당뇨가 언제 혈관에 있는 당을 갖다 쓰는 게 10시간, 공복 10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혈관에 있는 당을 갖다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공복에는 저혈당 싣고가 온다 그러죠.
갖다 쓰니까. 그죠? 근데 저혈당 우리가 공복 속에 혈당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당뇨약까지 먹고 나면은 저혈당 쇼크가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칼로피 뒷북하는 기간에는 다른 거는 약은 다 드시는데 당뇨약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게 과다 당뇨보다는 저혈당 쇼크가 더 무섭죠. 네. 네. 그래서 당뇨약은 우리 칼로피 디톡하는 동안에는 안 드시는 게 좀 낫다. 그 상황을 좀 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복 16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가 우리 몸속에 있는 자가 포식 구조라는 게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의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자, 우리 11스톡을 할 때 그런 공복 16시간이 지난 그 시기잖아. 16시간이 지나고 계속 공복을 유지하면서 신호 전달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계속 갖다 쓸 수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바깥에서는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야. 집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그죠? 물만 먹으면서 10일 디톡을 한다. 그렇다면 그 내 몸이 망가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몸속에 있는 지방이나, 그죠? 이런 혈관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계속 끌어다 쓰면서 내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2, 3일만 버텨도 직장 생활을 못 해. 2, 3일도 아니지. 하루만 아무것도 안 먹어도 우리 활동하기 힘들잖아. 근데 그 차이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내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몸속에는 30일치가 있어요. 신호전달 물질이라는 파이토케미칼 이런 제품들이 그 물질들이 있는데 얘는 30일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걸 계속 갖다 쓸 수 있어. 근데 그게 저절로 그냥 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가 않아 신호전달 물질이. 얘는 신호전달 물질이 다른 얘기를 하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아까 얘기 드렸죠. 비타민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냥 다 빠져나간다고. 더 남아있지가 않잖아. 그래서 소변의 효과가 되게 크다. 이런 효과를 쓰는 이유가 비타민 미네랄이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그거 다시 받아 먹어도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요로요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16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좋은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니 죽어가는 세포들을 다시 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자가 포식 구조가 움직이면서 내가 아팠던 데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호전 반응 순서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아팠던 데가 먼저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다쳤던 부분에 통증이 한 번씩은 와요. 그게 이 디톡하는 과정에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통증이 와요. 내가 많이 다쳤던 부분은. 그게 공복 16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그 위는 결국은 음식물을 분해해주는 시간만 되고 위가 보통 온도가 36.5도에서 34도, 34도에서 36.5도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차내는 사람 있잖아요. 속이 34도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렇다면은 그 몸이 냉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옆에 보면 폐가 있죠. 이 폐가 위 바로 위에 있는데 그 냉기가 폐까지 올라가면서 폐가 차가워져. 그리고 나면은 여기처럼 피부나 알러지가 생긴다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성 피부가 생기는 경우 있죠. 결국에는 위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위가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폐까지 그게 차가운 성분이 올라가서 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폐는 우리 피부에 엄청 큰 역할을 많이 해줘요. 화장품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은 폐가 깨끗하고 따뜻하면은 그럼 피부도 맑아져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질병기 알러지나 아니면은 아토피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호흡으로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알코올성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호흡으로 들어가고 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아토피가 생기고 점점 더 현대인들이 피부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원인도 모르게 알러지도 자꾸 생기잖아요. 모르는 알러지가 생겨요. 그죠? 그 이유가 폐에 영향을 미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위에서 자기 온도를 못 맞춰주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가 지나고 나면 췌장 부분에서 인슐린이 분비를 해주는데 이 인슐린이 당뇨병이 인슐린이 없어서 당뇨병이 생길까요? 인슐린 주사까지 만드는 분도 있잖아요. 인슐린이 넘쳐나. 그런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뇨병이 생긴 이유가 인슐린은 충분히 나와. 근데 그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당을 녹여갖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만성이 돼버린다. 그래서 당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고 우리 에너지를 갖다 쓰지 못하고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기게 되는데 이 췌장 주변에 보면은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다음으로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데가 췌장, 비장 이런 쪽 있죠. 그래서 췌장암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췌장암 사망률이 최고 높아요. 왜냐? 뒤에 숨어 있는 데다가 혈관이 되게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전이가 빨라요. 손을 못 대, 잘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췌장암이 상당히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췌장암은 전이도 엄청 빠르습니다. 빨리 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은 제일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럼 지방이 분해가 되고 우리 에너지를 갖다 쌀 거는 쌓고 지방으로 갖다 놓을 건 넣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럼 이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소장해서 에너지를 쓸 것이냐 지방으로 갖다 살 것이냐 그게 간의 신호를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때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판두라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판두라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핑거루트 들어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이 핑거루트는 어떤 역할을 했냐?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어. 소장해서 지금 5시간에 8시간 동안 분해를 했잖아. 그때 핑거루트의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은 너 지방으로 갖다 놔. 아니면 너 우리 에너지를 써라. 요거 교통신호 역할을 해주는 게 판두라틴 성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칼로피를 드시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 드려요. 집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칼로피 드셔라. 그 이유가 지방으로 갖다 쌀 거를 에너지를 쓰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쌓지는 않아 최소한. 그게 뭐 때문에? 핑거루트의 판두라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들을 녹이는 건 뭐가 또 녹이느냐? 이 원료 중에서 레몬밤이라는 게 있죠. 레몬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우리 많이 빠지는 건 그 두 제품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대장에서 자가포식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진짜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이 되고 있는 게 뭐냐? 공복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공복의 기적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16시간 이상이 공복을 유지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장 기능이 그때부터는 부활이 되기 시작한다니.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한 우리 인체에 피해를 감소시켜주고 내 장기 기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하고 혈류를 개선해준다.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쌓였던 지방들을 분해해주고 자가포식세포가 활성화돼서 젊고 건강한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피부와 근육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케톤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 개선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 그 제품 중에 노화 방지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측정하다 보면 인바디 측정하다 보면은 뭐는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수분, 단백질, 그죠? 근육률 그건 올라가죠. 골량도 올라가고. 자, 그 중에서 수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속에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수분이 흡수가 될까요? 자, 우리 얼굴이 탱탱해지고 그런 거는 수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그 콜라겐 성분이 있죠. 네. 콜라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틀려지는 거예요. 콜라겐은 20대를 지나면서부터 계속 빠져나가. 특히 화장품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화장품에서도 콜라겐 많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콜라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돼지 껍데기도 먹고 닭 껍데기도 먹고 그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그걸 한 트럭을 먹어도 1g이 우리 체내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을 빠져나가지 않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덜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카로핏이라는 얘기예요. 카로핏은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이 나가는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 만에 몸무게는 빠졌는데 수분은 올라가고 얼굴은 탱글탱글해지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콜라겐이 계속 빠져나가게 내버려두잖아요. 굶으면은 그냥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콜라겐이 쭉 빠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돼? 갑자기 노인이 되죠. 주름 생기고. 거기서 칼로핏이 좋다는 게 콜라겐 넌 나가지 마. 이걸 꼭 잡아주는 역할이 우리 칼로핏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고 그 역할이 뭐냐? 신호전달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배에 쌓여있는 지방, 그 다음에 이 등에 쌓여있는 지방들, 혈관에 있는 지방들을 계속 갖다 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호전달 물질이 있어서 계속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들어서 일정량이 되고 나면은 도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다시 흡수하려면은 여기 있잖아. 소변으로. 오줌요법이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오줌요법은 과거에 때 있었어요. 양귀비라든가 아니면 클레오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황하 문명, 고대 문명에도 이런 문헌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의 일본은 약 200만 명 이상이 오줌 동호회를 만들어서 오줌을 받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이 또 색깔도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격도 올랐겠다. 이제는 내 소변 받아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대책이 있잖아. 그죠? 네. 많이 먹어도 걱정 없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잘 먹기 위해서 디톡을 한다.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디톡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 내 몸이 2배, 3배로 늘어나서 결국은 수명도 줄어들죠. 근데 다 청구해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어두라는 것은 신호전달물질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신호전달물질들이 대사성 질환들을 다 정리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누차 그렇게 얘기 드렸던 거 우리 장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신호전달물질이 계속 꼭 필요하다. 그 신호전달물질은 다행히 우리 칼로핏에 충분히 들어있다. 칼로핏만 잘 드셔도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어. 딸내미 보고 우리 성명자사님 그랬지. 딸내미가 그 칼로핏이 아까워서 못 먹는데 왜 밥 먹을 다 먹으면서 칼로핏 먹으니까 아깝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진짜 우리 몸 관리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디톡하는 기간에는 칼로핏 먹으면서 효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눈으로도 느껴. 그런데 집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우리 칼로핏 먹는다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드실 때 꼭 칼로핏 드셔보세요.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이게 물처럼 내가 물을 먹을 때 그냥 물을 드시지 말고 꼭 칼로핏을 타서 드시면은 밥 먹을 거 다 먹더라도 내 몸은 유지를 해요. 그죠? 우리 착각을 하지 말자고 안 먹어야지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칼로핏을 먹어야지만이 효과가 크다. 그 효과 큰 건 맞습니다. 근데 먹을 거 다 먹더라도 칼로핏을 꼭 드셔라 이거야. 저 갖다 처박아 놓지 말고. 제가 이거는 네, 경험 맞죠? 먹고 다 먹고 네. 칼로핏 저녁에 먹고 자고 했는데 네. 오히려 체지방이 어제 와서 재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저희도 경험 많이 해본 게 회식을 하고 실컷 먹고 그날 저녁에 칼로핏 2봉지를 먹고 아침에 재보잖아요. 그러면 체지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디톡하고 그럴 때는 다른 거 음식 드시면 안 돼. 절대로. 근데 왜? 내 몸을 한 번 정도는 대청소 해줘야지. 그죠?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대청소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청소해주면 되잖아. 조금씩 자주 청소해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집안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도 그러자는 얘기예요. 칼로핏 갖다가 10일 디톡하면서 몸 청소 다 해주고 난 뒤에 여느 때는 집에서 물 필요할 때 그냥 냉수 드시지 마시고 거기다 꼭 칼로핏을 타서 드시라. 칼로핏을 음료수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내 몸 건강은 더 유지가 됩니다. 왜? 칼로핏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호전달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지방으로 갖다 싸지 않고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있는 지방도 녹이는 레몬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칼로핏을 안 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라도 칼로핏은 드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 건강은 더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호전담을좀 금방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있다래요. 그죠?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화력을 쓰는데 전체 보면은 70%를 소화력으로 쓰고 있어요. 먹는 거 갖다 쓰는, 먹는 거 해결해 주는데 그게 70% 쓰는데 나머지가 뭐에 쓰냐면은 체온 유지력, 그 다음에 정신력, 면역력, 온도 유지, 그 다음에 그 자가 치유력, 뭐 정력 이런 부분에 내적 힘을 많이 쓰는데 30%를 쓰는데 그 중에서 70%를 소화력, 지금 11일 디톡할 때 굶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가 치유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디톡하는 기간에 10일 동안에 소화력을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은 나머지 70% 소화력의 70%와 기존에 있던 그 자가 치유력이나 온도 유지력이 30%가 전부 합쳐 100%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력을 안 쓰는 부분 그거를 우리 10일 동안 가보자. 그리고 남은 10일 동안 내 몸이 고쳐진다. 그리고 실제 저희는 여기서 경험도 했어요. 49일 동안 오셔갖고 여기서 한 방에 계속 계시면서 자기 몸을 치유하고 다 완치되고 가는 사람도 봤어. 여기서 뭐를 드셨을까? 칼로핏만 드셨어. 근데 칼로핏에는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칼로핏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칼로핏이 약이 아닙니다. 그죠? 내 몸의 공복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화력을 안 쓰다 보니까 자가 치유력이 높아져서 내 스스로 내 몸의 병을 고치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통증 많으신 분들, 그죠? 염증세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통증이 옵니다. 그 염증세포는 어디에? 혈관을 통해서 다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담이 저리는데 돌아친다는 얘기도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혈관에서 막히다 보니까 혈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 등이 아팠다가 옆구리를 아팠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소화력을 안 쓰고 자가 치유력만 올려준다면은 염증세포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친다. 아직 염증세포를 잡는 방법은 없어요. 염증 수치가 높다고는 얘기 나오지 그거 치유할 건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냐? 통증 완화제. 그죠? 진통제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약이 뭘까요? 진통제. 그죠? 진통소염제, 진통해열제. 이 두 가지가 감기약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소화제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 그래서 좀 아프면은 진통제 쓰는데 진통제도 자꾸 쓰다 보면 만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드리고 약 드실 거면은 가능하면 굶어자. 우리 굶어보자. 칼로핏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은 내 몸은 스스로 다 고쳐줄 수 있다. 소화력을 쓰지 말고 칼로핏 먹고 충분히 다 고쳐서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 자, 저희 제품은 국가 브랜드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2가지를 가지고 그 기술력을 이전받아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왔더니 제품에 대한 효과는 대단하다고 다들 인정해.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야, 이런 제품이 있어. 어디 나가서 비유하더라도 저희 제품은 탁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이 일만 해오신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죠? 캠프 운영합니다. 이 캠프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 문화를 다시 만들어내고 회사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컨슈머 리어드라는 제도도 있지만은 회사 비전에 대해서는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짱이 있는 수출이냐? 중국에 나가는데 우리는 부산항까지 못 갖다 줘. 나머지 절차는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그래서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는 데가 부산에서 싣고 갑니다. 얼마나 배짱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중국 다 쫓아가서 관세 통과해야 되고 식약처 다 가서 인증 받아야 되고 그래. 수출 한번 하려면 그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부산항까지만 물품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월 200만 포 정도 수출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어지는 제품이 좋다 보니까 특히 따뜻한 지방들 있죠. 동남아시아 이쪽 열대 지방들 칼로리가 높아갖고 우리 그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걔네들은 체지방 빼는 게 더 빨리 빠집니다. 따뜻한 지방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2, 3kg 빠지죠. 2박 3일에 4, 5kg 이상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환장을.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수출도 충분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렇게 왔지만은 지금의 마케팅이다라면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딸리지 않을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65%라는 거를 전부 다 우리 유통으로 쓸 수 있고 그 부분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사업에서도 큰 비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회사도 괜찮지. 우수한 제품력 됐죠. 그래서 뭐가 걱정해. 이제 내 몸도 맞춰지잖아. 여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오신 캠프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지려고. 그죠? 밖에서 실컷 먹다가 2박 3일 여기서 캠프에서 그죠? 뒷톡하고 나면은 도로 원위치가 돼. 내 몸무게든 뭐든. 근데 10일 뒷톡하는 부분은 내 몸이 완전히 좋아져. 그죠? 피부부터 틀려져.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영업을 안 해도 내 몸이 바뀌고 나면 주변에서 가만 안 있어. 너 뭐 먹고 이렇게 된 거니? 그게 저절로 홍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되찾고 건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반드시 따라온다. 돈도 따라온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캠프에 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게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품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에 2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의 10배의 효과가 납니다. 똑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우리 의학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소화제를 먹고 너 이건 암 고치는 특별 약이야 이러면 그렇게 믿고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시는 칼로핏을 드시는데 이거 먹어서 되겠어? 그럼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대? 나도 한번 괜찮나 한번 먹어보자. 그 정도의 긍정 마인드가 있다면은 칼로핏의 효과는 2배, 3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칼로핏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감을 직접 해야 돼. 오늘 일정 얘기해 주시죠. 오늘 열정적으로 컬러핏에 대해서 이렇게 햇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이득한 캠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제 눈이 와서 눈싸움 했다. 원래 2시에 저희들 그 트레킹이 있거든요, 산에. 근데 오늘 못 갈 것 같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오후에 뭐 윷놀이나 이런 거 아니면 노래방도 좋고 해서 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 드시고 또 날씨 이렇다고 해서 방에만 누워 계시면 되게 큰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니까 일단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오늘 그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7시부터 인바디 쳐갖고 8시쯤 마무리가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드시고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